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1기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항상 이렇게 강의를 또 발표를 하면은 뒤에 이렇게 캠코더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컨텐츠 코리아 랩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캠코더를 계열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마음은 좀 편하게. 사실 이렇게 강의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를 하다 보면 제일 좀 애매하다고 할까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저희가 대구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투리가 그 의향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서 뭐 이렇게 물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의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투리가 좀 많이 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북금사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개의 강의가 좀 올려져 있는데 그 강의를 모니터링 할 때마다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보통 서울 사람들은 강의를 하면서 좀 뭔가 그런 어떤 언어든지 단어를 선택을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강의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 스스로의 강의가 상당히 좀 의향이 세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일단 뭐 캠코더 촬영도 없고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오늘 또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어제는 모처럼 부산에 놀러 갔었거든요. 1박 2일 코스 삼아 놀러 갔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되면은 이게 세동 용궁사를 꼭 갔다가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오늘 2시 반 저희 모임이 이렇게 중간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올라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른 약속들이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한 50분 정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PPT는 2개의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뭐 아파트 투자, 갭 투자, 목비 투자, 오피스텔 투자, 토지 투자, 그리고 농지 투자까지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 맛보기부터 해서 부동산 경매 스타트업 상중 하편으로 해서 지난달 정기 스터디까지 해서 모든 걸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꼭 명심해야 할 한 22가지 정도를 음선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특히나 어려운 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투자하고는 조금 더 틀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진입하기도 좀 더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그런 황금성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어떤 게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제가 PPT 만드는 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그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관련돼서 만약 그러면은 주식에서도 기본적 분석의 지표들 PER이든지 PBR이든지 ROE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부동산에서는 과연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이론적인 어떤 뭐 학술 저널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제 강의가 일단 끝이 나고요. 나중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건데 두 분한테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토대로 뭐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22가지와 황금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은 22가지에 대한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아시는 내용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십니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 22가지 한번 음선해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이루라라는 명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가장 큰 공부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의 분석의 방법에서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자료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먼저 와서 찾아봤는데요. 이 찾는 방법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보시면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다. 여러 개의 이렇게 부서들이 이렇게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서 도시 재창조국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다. 보시면은 이게 각종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나 여기에서 도시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2020년까지 대구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보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도로망이라든지 앞으로 2020년까지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시청 홈페이지는 이렇게 존재하느냐가 아니고 각종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모든 정책 자료는 국민들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실을 드시다 보면은 뭐 도로망이라든지 앞으로 뭐 생길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사실 수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남서 방향으로 발전축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서 방향이면은 대구로 따지면 될까요? 달성 경풍이었죠. 테크노폴리스. 그게 사실 수년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을 미리 열람을 알았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서 큰 이득을 받겠죠. 물론 지금은 뭐 아파트들이 뭐 미분양이다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본 사람들은 많이 벌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들도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지역과 내가 사기 쉬운 물건보다는 내가 팔기 쉬운 물건에 투자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아야 재가치 팔기도 좋고 임차율도 높다. 그 다음에 희소성을 찾아보자. 조망이나 웰링 등의 관점에서도 라는 내용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 쉬운 물건은 일단 싼 물건은 뭐 한두 푼 더 주면은 사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사기 쉬운 물건에 접근하시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대해서 팔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전국에서 지난번 전기 스터디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제일 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칠곡군 양목면에 성재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성재 아파트 자이를 제 아파트 13평쯤 되더라고요. 얼마일까요? 가격이 20만원. 뭐 돈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동을 사실 수도 있어요. 한 동을 사셔가지고 임차를 넣으실 수 있는데 임차를 넣어도 임차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임차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 아파트도 한 5, 6년 전에도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2천만 원입니다. 지금 4천만 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봤는데 매물 나온 거는 그 2천만 원 좀 넘던데. 여기에 예. 빌린 자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가요? 그럼 더블이 올랐겠네요. 맞으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시 해봤었는데 매물 올라가는 게 몇 개 없어요. 매물도 한 건, 두 건인데 그리고 월세가 15만 더 싼 거는 옆에 삼주 아파트 더 쌉니다. 성대보다. 아 그렇습니까? 아마 외곽 분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재 아파트를 알게 됐던 게 뉴스에 떴었거든요. 뉴스에 전국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 곳과 제일 싼 곳을 할 때 제일 비싼 곳은 당시에는 이제 더욱더 타워팰리스였는데 제일 싼 데는 이제 성재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성재 아파트를 경쾌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인 겁니다. 야 이거는 5채를 사도 1억인데 한 동을 사도 얼마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년이 지나고 나도 아직도 그게 2천만 원인 겁니다. 그때
아파트 임차가 원래 임차료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임차료가 아직도 유효하더라.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사기는 쉬워도 설사 내가 진입하기 쉬워도 정말 수익은 안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다대포 항이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태캐슬입니다. 3,0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를 투자를 하려다가 현장을 가서는 알겠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좀 중요성을 느꼈는데 그 다대포 롯데캐슬 모룬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다대포 항이 보이고 정말 경관을 수려합니다. 뭐 노인분들이 거기서 정말 남은 여생을 해로하시면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바닷가가 보이는 아파트 누구나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도 롯데캐슬이라는 일단은 네임밸류가 있고 그리고 3,0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대 수도 많고 매물을 보니까 보통 한 150개씩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사기 쉽겠다. 가격을 봤어요. 2억 3천 원. 2억 2천이 3천, 34평입니다. 자, 이게 분양가가 2억 6천 정도 했었거든요. 2억 5천, 6천 정도 했었는데, 남들은 오를 때 이거 내렸더라고요. 왜 내렸을까? 이렇게 싸고 이렇게 멋진데, 바다 조망이 몇 동, 그러니까 동도 한두 개 동 빼고는 바다 조망이 전부 다 나오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가보니 이게 산인 거예요.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려면 마을 셔틀버스를 타야 돼요.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만큼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서 임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 아파트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제자리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34평짜리 아파트 수많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 뭐 가격대가 2억 3천에서 5천 사이. 그래서 사기가 좋은 아파트, 사기가 좋은 물건 이런 것보다는 내가 팔 때 잘 팔릴 수 있는 또 내가 향후에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만한 물건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뭐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가치, 재료 가치, 그것도 수익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도로망, 뭐 복선 전철 이렇게 나오는데 복선 전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복선 전철 아시는 분? 복선, 단선이 아니고 복선이잖아요. 그죠? 왕복이죠, 왕복. 왕복선에다가 전철이잖아요. 그죠? 보통 디젤 기관차뿐만이 아니고 KTX라든지 이제 뭐 전철도 지나다닐 수 있는 철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동기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뉴스 검색을 하시다가 뭐 어디 그죠? 성남, 여주, 복선 전철 개통 뭐 이렇게 뜨면은 그쪽에 이제 개발 호재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은 하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돈 되는 정부가 지역을 미리 선정하고 정리와 담아두는 습관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테크 다이어리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재테크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지나다니다가 관심이 있는 것들 적어두기도 하고 종목들 그때 내가 관심 있던 했던 종목들의 가격 이렇게 좀 적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테크 다이어리라는 이런 거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한번 틈날 때마다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남들이 알만한 정보는 사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남들이 모를 만한 정보를 내가 미리 습득해서 그걸 알고 투자를 했을 때만 이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보에 대한 좀 빠른 습득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5번째로 주식에서 대장주와 부동산에서 그 대장주에 특히나 관심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장주가 오를 때도 리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내릴 때는 아무래도 좀 대장주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방어를 좀 하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편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도 대장이 되는 대장주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6번째, 갭투자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사실 갭투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이제 정기 스터디